결의가 났고 툴제넥신으로 제넥신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임시 주총도 있었는데 높아진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목을 잡았다. 박준현 운용형님,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뭔가요? 예, 이제 중대한 회사의 경영상의 주주의 권리와 관련돼 가지고 경영상의 회사의 이슈가 있을 시에는 주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회사 주인인데 네. 특히 이제 합병 같은 경우는 회사의 중대한 경영 상황이기 때문에 양사의 주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합병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회사에서 주식을 네. 사주겠죠. 예. 일정한 기준율이 정해질 거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제넥신과 툴젠 간의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매수 청구권이 가격이 이제 제넥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6만 7천 원 정도가 좀 돼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6만 7천 원인데 네. 이게 이런 합병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을 때 해야 됩니다. 주가가 빠지게 되게 되면 거의 다 반대를 하고 그렇죠.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저는 무조건 개인 투자가들한테 일단은 반대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반대를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시점에서 내가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겠다. 네. 해놓고 안 하겠다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네.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합병에 따라 가지고 매수 청구권 행사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 반대를 해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최종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또 왜냐면 6만 7천 원에 사주기로 돼 원래 있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되었는데. 주주들은 지금 반대를 5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6만 7천 원에 회사한테 넘기고 지금 5만 2천 원에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물론 네. 넘기고 난 다음에 바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 일주일 내지는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지만은 네. 일단은 당장 6만 7천 원에 행사해놓고 정말 5만 2천 원인데 한 달 이내에 제넥신이 3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주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반대하는 주주들이 많으니까 제넥신 같은 현재 자본 총계가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매수 청구권 금액 행사한 분이 뭐 3천억? 3천억인가요? 뭐 그렇죠. 원래는 1,300억 원이 1,300억인데 라인이었었는데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거의 3천억 원을 넘더라고요. 그렇죠. 회사가 돈이 없거든요. 네. 뭐 자본 총계가 3천억인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많아봐야 뭐 500억 내지 1,000억밖에 안 될 텐데 네, 당연히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합병을 안 하겠다 네.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종목이 6월달에 합병을 하겠다 해놓고 투쟁 합병했을 때도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 바이오주 주가 하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빠졌기 때문에 네. 합병 관련해가지고 주가 이미 반영됐으면 영향이 네. 있을 건데 이미 주가 빠졌기 때문에 영향관계도 없다. 그리고 또 두 개 회사가 합병은 무산이 됐지만은 결국은 업무적인 제휴를 통해서 계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하기로 했고 또 네. 제가 보기엔 나중에 주가가 안정을 찾으면 다시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양사의 어떤 주가 영향도 제한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청 전문가님 어때요? 지금 바이오 섹터가 결국은 이렇게 밀린 어떻게 보면 피해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합병이 무산된 것의 이 핵심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좀 몰랐을까요? 난 툴젠하고 제넥신이 이 회사 두 측이 예상을 못했을까? 회사 이 측이 이거 말씀이세요? 뻔한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박준영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네. 다 얘기했던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합병을 했을 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주들이 참여했을 때 아유 그래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다른 기업의 합병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큰 클 그런 수밖에 합병이었다는 없죠. 예. 거죠. 네. 그렇다고 지금 뭐 자본이 많아가지고 합병 뭐 이렇게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들어오면 다 사줄게 회사에서 그럴 돈도 없고 뭔가 좀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아이러니하다 봐요. 그럼 둘이 왜 합병을 할 거냐? 중요한 것은 합병에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서로 간의 기술을 뭐 시너지 효과 낸다라고 네. 합니다. 네. 정말 합병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냐? 협력 관계를 해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합병이 아니어도. 합병이 아니어도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 이거 참 방송에서 얘기하긴 그렇고 우리가 한번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을 심어줬으나 네. 결국 무산됐기 때문에 상실감이 나와서 뭐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보다는 뭐 오르는 데 힘을 쓰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뭐 기대감이 살아날까 하다가 무산되기 때문에 뭐 하락을 막 악재로 막 이런 건 또 아니고. 네, 네. 그럼 바이오의 본질은 결국 신약이에요. 아니면 기술 개발 성공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회사는 그거에 좀 더 초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협력 관계 계속 하십시오. 이어간다고 네, 하는데요. 이어간다고 하면 네. 주주분들 그거 믿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 본질에서 협력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잭팟을 터트릴 만한 기술 개발과 네. 협력의 시너지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합병을 통해서 몸집 불리기를 통해서 조직 뭐 합병 이게 과연 신약 바이오 업체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까요?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이 있는 네. 기업이라면 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병했을 때 이건 시너지 효과가 당장에 나온다고 봐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먹고 사는 이 회사들이 과연 합병에도 한 건물 회사에 있다 쳐서 뭔가 달라질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좀 드는데 뭐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이슈로 인해서 제넥신의 툴젠의 뭐 악재나 바이오의 악재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영향도 없고 네. 결국 그냥 기대감이 붕 떴다가 아이고야 뭐 좋다 말았네 정도? 뭔데 제가 얘기했지만 좋은 게 뭔지가 더 중요한 게 꼭 합병을 한다고 해도 좋은 거냐 이거거든요. 결국 시너지 효과는 따로 있는데 네. 제가 좀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묵적으로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죠. 일단은 이번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합병은 무산이 됐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좀 미미할 거다라는 답변도 같이 나왔습니다.